안녕하세요. 셀레나이민의 셀레나입니다. 앤디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이민 관련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미국의 영주권은 그린카드라고 불리는데 발급일로부터 10년간 유효했어요. 만기되기 전에 180일부터 갱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24개월 동안 기존의 영주권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는데요. 2024년 9월 4일부로 미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갱신 신청의 자동 연장 기간을 36개월로 늘렸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됐을 때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줬는데요. 이번에 12개월이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갱신 신청 연장 기간이 길어졌으니 귀찮은 행정 절차를 좀 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연장 기간을 늘리다가 연장이 필요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비자 관련 소식인데요. 학생비자 스탬, OPT 관련 규정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이민국은 미 이민국 정책 매뉴얼에 기재된 STEM,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분야의 학생들이 OPT 과정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 규정을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변경되거나 설명이 추가된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정책 매뉴얼의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은 이민국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곤 하죠. 네, 해당하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변경되는 조항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불투명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 조치를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민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PIP 신청 접수를 8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PIP 신분이 승인되면 3년 동안 적법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PIP 신청자의 자격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수혜 자격 대상자를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런데 이 행정 조치는 시행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에서 합동으로 텍사스주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법원의 제이 캠벨 바크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프로그램의 시행을 보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국토안보부가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현재도 I-139F의 접수를 받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런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을까요? 이 조치는 적법한 입국 서류가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고치지 말고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소득세 내라는 뜻이죠. 불법 체류자 조사하고 추방하는데 세금 들고 행정력 사용되는 것보다 세금 받는 게 낫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과연 흔한 일일까요?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 관련해서는 충돌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나 이민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포르투갈 소식인데요. 새 에어비앤비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포르투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주택 정책 중 몇 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요, 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해 특별 기여금을 폐지했고, 단기 임대 허가증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 포르투갈 지역 숙박시설은 지역 숙박에 대한 특별 기여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새 에어비앤비
Airbnb의 라이센스를 신청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사업 상추를 생길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포르투갈 D7 비자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골든 비자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 옵션이 폐지된 이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D7 비자의 가장 큰 매력은 수동소득, 즉 패시브 인컴 소득의 최소 정비만으로도 5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2년 중에 그 16개월을 체류해야 하는 최소 체류 요건이 있는데요. 다른 비자와 비교해서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고객의 선택이죠. 2023년 EU 국가가 발급해준 거주권은 무려 370만 건 이상입니다. EU가 2023년에 비EU 시민에게 370만 건이 넘는 최초 거주 허가를 발급하여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허가의 주된 이유는 취업으로 인한 것이 33.8%였습니다. 2024년 통계도 나와야 알겠지만요. 21년부터 거주 허가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희망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 이렇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면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는 사실 국력 상승과 연결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그만큼 국력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출산율뿐만 아니라 노동력 또한 그렇습니다.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이민자는 늘려갖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바이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의 경제 호황과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죠. 전략적 위치라든지 또 글로벌한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은 아주 높죠. 특히 고급 부동산에서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임대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의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의 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지만 다른 유럽 수도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비교적 저렴합니다. 임대 시장도 강세여서 단기 임대 수익을 창출하기에 매력적입니다. 더군다나 포르투갈은 이민에 적극적인 국가로서 투자하기 좋은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입니다. 중남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고급 콘도와 바닷가 콘도가 아주 선호지역이죠. 마이애미 부동산 가격은 좀 높지만 특히 럭셔리 부동산에서 성장의 여지가 있고요. 여전히 임대 시장도 강세여서 단기 임대를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지이기도 하죠. 다음은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과 같은 IT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들 도시 비해서는 매우 저렴합니다. 오스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지만 다른 주요 미국 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비교적 저렴하고 장기 임대 시장이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 이민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